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키나가 켄지입니다. 저는 12월から12월まで경주 문화재 문화遺産연구소パルグル土佐交流で韓国に来ております。だんだん無理があります。ちょっとこの辺でハングバルは俺さ。すいません、もうここからは王さんのお力をお借りします。本日は、お招き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大城祭の木簡、すいません、最近出土した大城祭の木簡に、関わる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네, 오늘은 예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상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今日のお話の目次です。 네, 오늘 목차에 관해서인데요. お話に入る前にまずは、こちらを少し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럼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2개 시청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잠깐만 유튜브. 다시 한번試してみたけどそれでまだ出ないのかな? 위에 눌러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크고 창을 닫고 다시. 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또 링크되어 있는 건데 링크. 찼습니다.糸60区。奈良市内で新たに見つかった木簡。荷物の中身を説明した荷札と見られています。奈良時代の都平城京にある朱雀門の近く都平城京にある朱雀門の近くで크롬으로요? 네. 아까 처음에 크롬으로糸60区。朱雀門の近くで奈良文化財研究所は去年10月から発掘調査を実施。この穴から1000件以上の木簡が取り上げられたのです。このうち100点以上は文字が確認できる状態で、中でも目に留まったのはこの木簡。大乗。この大乗が指すのは5年前天皇即位の際にも行われた大乗祭。飛鳥時代の天武天皇から本格的に行っているとされる天皇が即位した後に臨む一世一代の重要な祭祀で、大乗という文字が書かれた木簡が見つかるのは初めてのことです。さらに仁紀元年という記載などからちょうど1300年前の724年に即位し、東大寺の建立などで知られる聖武天皇の大乗祭を指すことが分かりました。いや、しびれました。この大乗という言葉自体がそんな言葉を書く木簡があるのかと。その聖武の大乗祭からちょうど1300年の節目の今年に見つかるという、もう本当鳥肌が立ちました。大乗祭のためにさまざまな地域から献上されたトマ、ゴザなどの品物の荷札だという木簡。紐が残っていたものもあるほどの奇跡的な保存状態で、各地から平城京に届き荷ほどきされて近くに捨てられた可能性があるといいます。火と言われる儀式の具体的な様子に迫ったり、そういったことができる非常に大事なチャンスを得る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1300年に一度の発見と言いたいところですね。木簡は合わせて1500点ほどあるとみられ、洗浄を終えた後、
本格的な分析が進められます。関西テレビニュース YouTube チャンネルを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チャンネル登録よ。今日のお話の木簡が見つかった時に、ニュースに取り上げられた時の映像をご覧いただきました。네, 요거는 이제 목간이 출토되었을 때 일본에서도 엄청 뉴스로 되었거든요. 왜냐면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2024년 1300년 전 724년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나라의 도달지절이라고 하는 큰 사찰이 있습니다. 도달지절을 세운 천황 이름이 쇼무천황, 성무천황이라고 하는데요. 성무천황이 724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즉위를 할 때에 첫 번째 이 추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추수제를 할 때 이 추수제를 대상제라고 합니다. 이 대상제의 대상이라고 적힌 목간이 처음으로 출토되었고요. 그리고 이 1300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이 목간이 출토되었다는 것도 기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일본에서 크게 뉴스로 되고 있습니다. もう一つ、今度は絵だけなので多分大丈夫かな。これが木簡が出土した土工です。 목간이 출토될 때 영상인데요. 네, ここが後ほどもご覧いただきますが発掘現場になります。 네, 여기가 발굴 현장으로 됩니다.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私の手です。 이거 타키나가 씨가 지금 손으로 목간을 갖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この大城祭に関係する、しかも大城祭のおそらく準備に直接関係する木簡を見つけたということは大変大きな発見であろうということが一つでございます。네, 이거 끈이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어서 끈이 그대로 남은 붙어 있는 상황으로 출토된 목간이 많다고 합니다. 今回のこの木簡、まだご紹介できる点数は少ないんですが、これから調査を進めていくと、秘技であり、かつすごく日本の伝統を集約したような、そして今日まで伝わるこの大城祭の奈良時代の姿、あるいは奈良時代に運営されている姿といいますか、これに迫っていく、こういうきっかけ、あるいはすごく大事な材料になってく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馬場さんの元気そうなお姿もご覧いただけたところで、大城祭とはまず何かということを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네, 바바 선생님 얼굴도 봤는데요. 그럼 이제 대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ず大城祭とは何かですが、天皇が即位後初めて行う、新滑の祭りというお祭りのことを大城祭というふうに呼んでおります。 이 대상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인데요. 개념에 대해서인데 대상제라고 하는 것은 천황이 즉위한 후에 즉위한 그 해에 처음으로 행하는 신상제라고 하는데요. 신상제는 추수제를 얘기합니다. 天皇が即位する時の祭儀である大城祭は、天皇1人につき1度しか行われない儀式になります。 네, 이 대상제라고 하는 것은 천황이 취임한 후에 취임에 이제 제2에 관한 이제 대상제인데요. 천황 1인에 한해서 한 번만 행하는 제2로 되겠습니다. その特別な、新滑祭の特別なバージョンである大城祭ですが、その祭祀の本質はですね、毎年11月の下旬に、五穀豊穣や国民国家の安寧を、お祈りするために行う、いわゆる収穫祭のような儀式になります。 네, 이 신상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추수제라는 이제 가을 수확에 관한 이제 제의인데요. 이 신상제는 매년마다 행해집니다. 매년 12일 하순에 행해지는데요. 이것은 오곡 풍작을 비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제의로 되겠습니다.
新米を炊いたご飯や新米で作ったお酒などを神々に備え、天皇自身もこれを神々と共に飲食する祭儀であります。 네, 이 이제 대상제 때에는 햅쌀을 쓰는데요. 그 해에 수확한 햅쌀로 밥을 짓고요. 그리고 이 햅쌀로 술을 빚습니다. 이러한 술과 밥을 신에게 드리고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천황도 신과 같이 식용하는 그런 제의입니다. 飛鳥時代の天武天皇の頃に始まり、形を変えながら現代まで継承されている儀式です。 네, 아스카 시대 7세기인데요. 7세기 때에 7세기 후엽인데요. 7세기 후엽에 이제 천무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무천왕 시기에 정비되었고요. 그 후에 형식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奈良時代の大嘗祭は、平城宮の中で行います。 네, 나라 시대의 대상제는 해조궁 안에서 진행됩니다. 臨時の祭場として大乗宮を造営します。 네, 임시적인 그러한 제2 장소로서 가설 건물군이라고 하는데요. 가설 건물군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大乗宮は祭祀が終わった後、直ちに取り壊される仮設の建物群です。 이 가설 건물을 대상궁이라고 합니다. 대상궁은 제2가 끝나고 나면 바로 폐지하는 그러한 건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これが儀式という歴史のごめんなさい、儀式という資料に残されている大乗宮の建物配置になります。 네, 이 대상궁은 임시 가설 건물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식이라고 하는 문헌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해양시대 문헌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대상궁의 건물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実はこの資料に残されている大乗宮の建物配置に非常に近いものが平城宮の中から見つかっています。 네, 이 이식 문헌 자료에 남아 있는 건물 배치와 아주 비슷한 것이 평성궁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これが平城宮の図になりますが、見つかっている場所はこの東区浄土院と呼ばれる場所と中央区浄土院と呼ばれる場所です。 이것이 이제 평성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구도로 되는데요. 이 안에 지금 이제 핑크색으로 표하고 있는 동쪽에 조당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있고요. 서쪽에도 아마도 있을 텐데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중앙구의 조당문 그리고 동구의 조당문 이 두 쪽에서 이 대상궁이 발견되었습니다. 以前皆さんがいらっしゃった時にこの大極殿、こちらが復元されている大極殿ですが、平城宮の場合はこちらで大乗祭がよく行われ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네, 전에 저희들 답사를 갈 때 여기 지금 대극전이라고 표시된 곳에 저희들 갔었는데요. 이 대상궁이 행해진 것은 지금 이 이제 동구 조당원 여기에서 그 당시에 행해졌습니다. こちらが、平城宮で見つかった大乗宮の遺構から復元した復元図になります。 네, 이게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유구의 복원도로 됩니다. 奈良時代に行われていた大乗祭は計1,2,3,4,5,6,7代、天皇がいますので7人いるのですが、平城宮の中ではそのうち6人が大乗祭を執り行っています。 네, 나라 시대에는 천황이 7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6명이 해조궁에서 대상제를 지냈습니다. そのうち今回は聖武天皇724年11月23日仁義元年に即位した聖武天皇の大乗祭のお話になります。 이번에 출토된 목간이 724년 지금부터 1300년 전이요. 724년 11월 23일 일본의 그때의 연표로 얘기하면 신기 원년이라고 하는데요. 신기 원년 때에 행해진 대상제에 관해서입니다. ではまず木簡が見つかった発掘調査の概要について説明いたします。 그럼 먼저 발굴 조사에 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調査の場所はですね、朱雀門の東南約200メートルに位置します。
조사 위치에 관해서인데요. 주장문, 그때 우리 주장문까지도 갔었는데요. 남문 정문으로 되죠. 주장문의 동남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平城宮の正門である朱雀門に近く、朱雀王子、二条王子という道路と近接した場所にあります。 네, 해조궁, 평성궁 정문, 주장문에 가깝고요. 그리고 주작대로, 이소대로와도 근접해 있습니다. 平安京では大学寮という、役所があった可能性が高いとされている場所になります。 네, 해양경식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이제 교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교도에 이제 해양경이 있었는데 해양경식기로 얘기하면 이 장소는 대학료가 있었던 곳입니다. こちらが平城京の全体図になります。 네, 이게 해조경, 평성경의 전체 모습인데요. でここが発掘調査をした場所になります。 네, 지금 파란 점으로 표시한 것이 이번에 발굴 조사한 대상제 목간이 나온 곳입니다. ここが、朱雀門。 네, 요 중간에 요것이 주장문이고요. この太い道路が朱雀王子。 네, 지금 이 핑크색의 제일 굵은 이 줄이 주작대로로 됩니다. この横の道路が二条王子。 네, 그리고 이 이제 가로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이소대로로 됩니다. ここで皆さんに覚えておいていただきたいのはこの調査地が平城宮の外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 파란색을 표현한 부분이 아까 전에 대상제가 평성궁 안에서 행해진다고 했었는데 이 목간은 평성궁 밖에 이 주장문 앞에서 출토됐다는 점입니다. もう少し調査地に迫っていきましょう。 네, 그럼 조사지에 대해서 더 조금 더 보겠는데요. ここが調査地になります。 네, 이 부분이 조사한 곳입니다. 朱雀門がこちらです。 네, 주장문이 저 이쪽에 있고요. 朱雀王子がこちら。 네, 주작대로가 왼쪽 위에 있습니다. 調査地の前景写真です。 네, 이거 조사지의 사진입니다. 木簡が出土したのはこの青丸の場所です。 네, 목간이 출토한 것이요 지금 파란 원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ここに復元された朱雀門が立っています。 여기 지금 주장문을 복원해 넣었거든요. 주장문이 보입니다. 여기요 나라 문화재 연구소. 調査の成果です。 네, 조사 성과에 대해서인데요. 調査区内には計画的に配置された掘立柱建物群や壺の中を区画する塀を確認しています。 네, 이 조사 구간 안에서는 조사 구 안에서는 계획적으로 배치한 군립주 건물과 그리고 이제 평리라고 하는 요 이제 구획이 있는데요. 평리를 구획하는 군립주 담장입니다. 담이 발견되었습니다. 調査区の北で、掘立柱建物を6棟確認しました。 네, 조사구 북측에서 군립주 건물 6동이 발견되었습니다. これになります。建物コンムルチ1、コンムルチ2、コンムルチ3、コンムルチ4、コンムルチ5、コンムルチ6。 네. 지금 요 표시한 건물 1, 2, 3, 4, 5, 6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군립주 건물로 됩니다. こちらの南の柱の筋を見ていただくときれいに揃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と思います。 네, 이 이제 남쪽 끝을 보면요, 여기 지금 기둥 자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기둥 자리가 다 이렇게 한 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これはこれらの建物群が計画的に配置され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네, 이와 같이 잘 배열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이 건물들은 아마도 계획적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またこれらの建物を区画するように南北東西に塀が作られ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 공간을 구획하는 담장이 지금 요 오른쪽에 지금 보이죠? 네, 요 한 줄, 그리고 아래쪽에 요 한 줄이 보입니다. 요게 지금 발견됐습니다. この2坪では壺の中を塀で区画し、小規模ながらも計画的に建物を配置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 네, 그래서 요 지금 이제 2평으로 되는데요. 네, 이 2평에서는 이 평 내를 잠으로 구획하고 소규모이지만 계획적인 건물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さらに、たくさんの土工を検出しました。
네, 그리고 토갱이라고 하는 흙구덩이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その土坑の中には合計18基の礎石とみられる平坦な面を作り出した石を確認し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 이제 토갱 흙구덩이 안에서는 18개의 초석으로 판단되는 큰 이제 돌 표면을 깎은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礎石が出土した状況から、後の時代に土坑へ石が捨て込まれ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네, 이러한 초석 출토 양상으로부터 아마도 그 후에 이 토갱에 초석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調査区の至るところで礎石が見つかっていることから付近に複数の礎石建物があった可能性が考えられています。 네, 이 초사구 각 곳에서 이러한 이제 초석으로 사용된 돌이 많이 발견되어서요, 부근에 여러 동의 초석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この図の茶色の部分が礎石が捨て込まれていた土坑になります。 네, 지금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초석, 이 돌이 버려진 것입니다. 現場の雰囲気ですが、これが礎石ですね。 네, 이게 사진인데 여기 지금 초석 이 돌들이 잘 보이죠? でこちらが先ほどの建物の掘ったて柱の穴場になります。 네, 이게 군립주 건물의 기둥 자리입니다. これは調査担当者です。 네, 밖에 나가서 違います。そして、今回お話しする最大の成果ですが、木管など有機質を多量に含む大きな土坑を発見しました。 네, 그리고 이번에 조사에 있어서 제일 큰 성과의 하나인데요. 목간이 대량으로 출토한 큰 이제 흙구덩이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この赤丸で囲んだ土坑になります。 네, 이 지금 붉은 원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목간이 대량으로 출토했습니다. この土坑と建物1の穴が重複しています。 네, 이 통의 흙구덩이와 건물 1에 지금 아래쪽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요 지금 기둥자리와 겹쳐져 있습니다. これは、現時点でまだ確定した見解ではないのですが、建物の穴の方が古くて土坑の方が新しいというふうな見解になっています。 네, 지금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아마도 건물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이제 토갱이 흙구덩이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土坑は最下層に、木片を中心とした有機物を敷き込み、その上に粘土を積んで埋めます。 네, 이거 지금 출토될 때의 그 유구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아래층에서 목편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물이 깔려 있었고요. 그 위에 점토가 있었습니다. さらにこれをもう一度掘り起こして再び最下層に栗の皮や木の葉っぱを主体とする有機物を敷き込み、流度を不均一に調整した土を積みます。 네, 그런데 요 처음에 만드는 요 층을 다시 한번 파헤칩니다. 파헤치고 나서 다시 한번 제일 아래층에다가 밤껍질 또는 나뭇잎 등 유기물질을 깔고 그 위에다가 입자 크기가 좀 불균형한 그런 이제 흙을 깔게 됩니다. そして最後にこの土を掘り起こして砂の層と粘土の層を交互に積んで埋めて完成です。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흙을 파헤쳐서 모래층과 점토층을 번갈아 쌓아서 매립한 그런 이제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木管はこの有機質の層から約2600点ほどが現在までに出土しています。 네, 목간은 지금 이 유기물층에서 약 2600점 정도가 출토되었습니다. これが土坑を反砕した時の状況です。 네, 이게 이 흙구덩이를 팠을 때의 절반 팠을 때의 사진입니다. ちょっと暗いですが、これもう少し掘った時の状態です。 이게 조금 더 판 다음에 사진이고요. 下から水がたくさん湧いてきているのがわかるかと思います。 네, 지금 물이 많이 잠겨 있는 것이 보이죠? この水分のおかげで木管がたくさん残ったと考えています。 네, 이와 같이 지하수가 풍부합니다. 이런 지하수가 많아서 목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先ほどの掘った土はこのように以前皆さんにも見ていただきましたがコンテナに詰めて、持って帰ります。저희들 나무내는 답사 갔을 때도 이런 것을 많이 봤죠. 이거 목간이 들어있는 상자인데요. 유물 상자 안에 흙 그대로 같이 파서 이 상자 안에 넣어서 들고 와서 지금 하나씩 세척하고 있습니다. 蓋を開けてみるとこんな感じで、有機質がぎっしり詰まっています。 네, 안을 보면 이와 같이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これ見た人もいますけれども現在の成立の風景です。 네, 이거 저희들도 그때 갔었죠. 세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こちらの冷蔵庫は私のジュースを入れるために買ったのではなく、木管を保管するために買いました。 저희들 갈 때 이때 냉장고가 없었는데요. 네, 이 냉장고는 타키나카 씨가 자기의 음료수를 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요. 목간을 보관하기 위해서 샀다고 합니다. この3人が、私の不在の間も木管を洗い出してくれています。 네, 이 세 사람은 지금도 아직까지 열심히 목간을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こんな感じですね。あ、木管だ。 네, 이와 같이 씻다가 보면 이 목간이 나오고 하거든요. あ、これはたまたま写真を撮って送ってくださいと言ったら、その日に出てきたそうです。 네, 이 발표 자리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척하는 이 부하 직원들한테 지금 발굴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마침 그때 목간이 새로 이제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방금 발견된 따끈따끈한 것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削りくずもたくさん出土しています。 네, 이거는 삭설이라고 하죠. 삭설 중국에서는 삭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목간 부스러기라고도 하죠. 네, 이 이제 삭설이 발견된 것인데요. ここから大城祭木管の内容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네, 그럼 다음부터는 목간 대상제 목간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大城祭木管は、現時点で分かっていることとして4つの大きな成果があります。 네, 이제 대상제 목간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상황만 얘기하자고 하면 크게 이제 성과가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つ目は先ほどからも申し上げている通り聖武天皇の大城祭に関する木管群です。 네, 첫 번째는 쇼무천황, 성무천황의 대상제에 관한 목간이라는 점입니다. 仁義元年と書かれた木管が出土しています。 네, 신귀원년이라고 쓰여 있는 목간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신귀원년이 724년입니다. そしてその木管に書かれている月ですが8月、9月、10月に集中しています。 네, 이 신귀원년이라고 적혀 있는 목간의 달 월을 보면요. 8월,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大城祭は11月に実施します。 네, 아까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대상제는 11월에, 지금도 11월이죠. 지금 이때에 실시한 것입니다. 右の木管が仁義元年8月22日とあります。 네, 지금 보여주는 이 목간이 신귀원년 8월 22일로 적혀 있습니다. 左の木管は仁義元年ちょっと見づらいですけど9月とあります。 네, 이 다음 목간은 신귀원년 9월로 적혀 있는데요. さらに大乗文、大乗二と書かれた木管が出土しました。 네, 그리고 대상제에 관한 목간으로서 대상분 또는 대상지라고 한 것이 적힌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仁義元年という年代と合わせて考えると聖武天皇の大城祭のために集められたものにつけられた木管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네, 아까 전에 연대가 신귀원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적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대상분, 대상지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연대 724년 신귀원년이 적혀 있는 이 연대를 고려하면 이때에는 이제 성무천황이 즉위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성무천황, 쇼무천황의 대상제를 위해 복납한 물자의 꼬리표 목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ちらの木管はここに大乗文と書かれています。 네, 이 목간에는 대상분이라고 적혀 있고요. こちらの木管はここに大乗文と書かれてい 네, 여기에도 대상분이라고 적혀 있네요. て、こちらの木管もここに大乗文と書かれています。 네, 여기에도 대상분이라고 적혀 있고요. そして、こちらの木管が最後大乗二とここに書かれています。
네, 이 목간에는 대상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この T シャツの大上にもこの木簡です。 네, 저도 입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대상지라고 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 대상지랑 똑같은 거 지금 맞춰 입었습니다. 일하는 흉내를 티를 내고 싶었어요. 네, 이게 이 목간에서 나온 글자 그대로입니다. 個人的にはこの字すごくかっこよくて好きです。 네, 개인적으로 이 글자가 아주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이 티셔츠를 카키나가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글을 넣었다고 합니다. おふざけもほどほどに続きまして備中の国の荷札木簡が多数を占め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 비중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 행정단위는 국, 군, 향, 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군, 향까지는 같거든요. 이제 그 국의 비중국이라고 하면 지금의 중국 지역의 오카야마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근처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관한 하찰 목간, 증꼬리표 목간이 많이 출토됐다는 것입니다. だいぶ先に説明してくれた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備中の国は今岡山県ですね。で、岡山県の西部、西の方が備中の国です。 네, 이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라고 하는 나라의 중간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전, 비중, 비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간 지역인데 지금의 오카야마현의 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고 있죠? 네. そうですね。奈良がここで、備中がここ。 네, 나라는 네, 이쪽, 네, 오른쪽이고요.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 비중국입니다. 大乗文と書かれた木簡の存在から特定の目的のために備中の国から運ばれてき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 네, 이러한 이제 대상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적힌 목간으로부터 어떠한 특정 목적에 의해 비중국에서 물자를 수취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普通奈良時代のものの使い方は一度平城宮の大蔵省や民部省といったお役所に物を各地から集めます。 네, 일본의 그 당시의 행정 체제를 보면요, 이런 이제 물자들이 일단 평성궁, 해조궁에 대장성이라고 하는 이 이제 중앙 관리 체제가 있습니다. 대장성 또는 민부성에 이게 모여집니다. そして、大蔵省や民部省からそれぞれの目的に応じて物を支出します。 네, 대장성이나 민부성에서 일단 이 물자들이 모이는데요. 이 모인 것을 다시 필요한 다른 이제 관소들에 배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しかし今回の木簡は最初から大乗文と目的が書かれた状態で送られてきました。 네, 그런데 이번 출토된 목간을 보면 이 목적을 나타내는 대상분이라고 하는 글자가 처음부터 적힌 상태에서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これは奈良時代の律令税制あるいは律令体制から逸脱した異例の状況になります。 네, 이와 같이 처음부터 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율령제에서 얘기하면, 율령세제에서 얘기하면 율령세제와 맞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됩니다. また大乗祭の際には大乗祭のものを負担する国を決めることがあります。 네, 이 대상제에 관해서는요, 이 대상제를 지낼 때에 필요한 물자를 어디에서 담당한다, 분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聖武天皇の場合は備前の国という、岡山県の東部の国と播磨の国という兵庫県西部の国が担当というふうに資料では書かれています。 네, 문헌 자료를 보면 성무천황, 쇼무천황 때에는 쇼무천황의 대상제 때에는 비전국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우리 비중국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이 비전국입니다. 비전국이라고 하는 곳과 하리마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효고현에 해당하는데요. 이 두 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헌 자료의 기대에 의하면.
備中の国から来た木簡について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は茅軍と赤軍。 네, 그런데 실제로는 비중국의 목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보면 비중국 무슨 군이라고 하는 이 비중국에 속하는 무슨 군이 지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首、鮎、梨、これは勝ち栗です。勝ち栗、昼寝といったものがあります。 네, 여기에 지금 물자를 보면요, 이제 무슨 행정 단위 무슨 군까지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물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용량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이 목간을 보면 여기에는 밤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목간에는 년어라고 하는데, 이 년어는 은어를 말합니다. 은어. 네, 한국에서는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이 산속에 물이 아주 깨끗한 청류에서 이러한 이제 물고기가 자라거든요. 이런 이제 물고기를 지금도 일본에서는 많이 먹습니다. 이런 물고기를 고대에도 많이 이제 선호해서 먹었고요. 요 이제 은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적혀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목간에는 배가 적혀 있죠. 배 리자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껍질을 깐 밤이 적혀 있습니다. 껍질을 깐 밤이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달래 마늘과 같은 것인데요. 네, 이러한 야채 그리고 과일인가요? 견과류 그리고 과일류, 생선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続いて津軍と久保屋軍です。 네, 지금은 이 이제 도우군이라고 하는 이것도 비중국에 속하는 군입니다. 小麦、エゴマ、こちらは米、白米、糸ですね。 네, 여기는 지금 도우군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리고 일본어로 이제 구보야라고 하는데요. 네, 요 두 군의 물자를 보면 제일 오른쪽에는 지금 소밀이라고 적혀 있죠. 밀 그리고 들깨, 이쪽은 백미죠. 백미이고 그리고 왼쪽을 보면 이거 실이 있습니다. 실도 조로서 공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鉄田軍、下積地軍、漆木軍の木簡です。 요거는 다른 군인데요. 철다군, 하도군, 호월군 이 3군의 하찰 목간에 관해서입니다. 織田軍と浅口軍の木簡になります。 이거는 원타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전군이라고 하는 이 이제 국 아래 여러 이제 군이 확인됩니다. 実は備中の国のすべての軍から木簡が来ています。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요, 비중국에 군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군 전부의 군에서 물자가 보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さらに今写真でご覧いただいて分かる通り、大半が、完全な形に近い荷札木簡あるいは付け札の木簡になります。 네, 그리고 이번 이제 흙구덩이에서 발견된 목간은요, 거의 모두가 완형이라는 것입니다. 例えばこの辺はこれ一番右以外の木簡は全て完全な形で残っています。 네, 이 지금 제일 오른쪽의 목간에 지금 머리 부분이 조금 이제 나갔는데요. 이 외에는 모두 완형입니다. またこちらの木簡はここがうっすら白くなっているのが見えるかと思いますが、紐がついていた跡が残っています。 네, 그리고 끈이 달려 있는 것도 많은데요. 지금 이 이제 왼쪽 28번 도표에 있는 이 목간을 보면 이 지금 목 부분에 중간에 홈이 파여 있는 부분에 흰색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끈을 맨 흔적입니다. さらに私たちを驚かせたのは紐がついたままの木簡がたくさん見つかっ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 32번과 같이 끈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출토된 목간이 많이 출토된다는 것입니다. 今までは一つの遺跡から1点ぐらいが紐がついた木簡が見ると大騒ぎになっていたのですが、現時点でこの遺構からは50点を超える紐がついた木簡が出ています。
네, 일반적으로 이 이제 하찰목간이라고 할 때 하찰목간, 짐꼬리표 목간이죠. 원래 사용할 때 끈을 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끈이 남아있는 목간은 손에는 많지 않았어요. 유부 하나에서 이런 끈이 이제 달린 상태에서 출토된 것이 한 점이 있으면 그나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구에서는 지금 50점 이상이 끈이 매달린 상태에서 출토되었습니다. この紐がついたままの木管や完全な形の木管が多いということは、荷ほどきをした後すぐに廃棄された可能性が考えられます。 네, 이와 같이 끈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출토되거나 또는 완형의 목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으로부터 이러한 목간은 이 짐의 꼬리표로 달려있었죠. 그래서 짐을 풀고 난 후에 바로 폐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また先ほども申し上げた木管の時期が特定の時期に集中し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物が集積されてから木管が廃棄されるまでの期間が短期間で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 네, 아까 전에 목간의 연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가 집중되었다는 것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한 다음에 그리고 폐기까지가 아주 단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現時点での見解ですが、文書や帳簿の木管が、ほとんどありません。 네, 목간이라고 하면 짐꼬리표 목간뿐만 아니라 문서 목간, 장부 목간과 같은 것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유구에서는 문서나 장부 목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ただし削りくずがたくさん出ていますので、今後見解が変わるかもしれません。 네, 그런데 삭설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목간 부스러기 삭설이 많이 있어서요. 이후에 약간 견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です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今回の木管が見つかった場所は常設の監視や機関があったのではなく、何か臨時的な機関があって、そこで物資が取り扱わ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と現時点では考えています。 네, 이 이제 목간 출토된 지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목간이 지점된 출토된 이 지점은 뭔가 상설 기관, 상설 관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임시적으로 설치된 그러한 이제 기관이 이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これは発掘調査を行った左京三条一坊二坪という場所の評価にも関わってくる問題です。 네, 이건 목간이 출토된 요 지금 지점에 관해서인데요. 이 지점의 성격과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最後に延喜式という平安時代の資料の大城祭の規定と一致する物品が多数見つかっ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 이제 내용의 네 번째 대상제 목간의 네 번째 내용 목간이었는데요. 연희식이라고 하는 해안 시대의 9세기쯤인데요. 편찬된 것이 있습니다. 묻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연희식의 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特に大前式という役所と増主式という役所が用意する苦心増物、神様へのお供え物と一致する物品が多いです。 네, 그 중에 이제 물품을 보면요, 대선직과 조주사라고 하는 관서에서 이러한 물자를 준비하는데요. 이 양 기관에서 준비한 공신잡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의 공납품을 얘기합니다. 이 물자와 일치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例えば一番左のイカというのは神様へのお供え物の条文にしか出てきません。 네, 이 이제 왼쪽에 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낙지를 말하는데요. 이 낙지는 일반적으로 신에 바치는 그러한 이제 공납품으로서만 기재됩니다. おい期待というのは干し柿のことです。 네, 그리고 이 이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비는 감을 말합니다. 이 감을 말린 것을 얘기합니다. 꽃감이죠. 꽃감도 적혀 있고요. こちらも神様へのお供え物とされています。 네, 이것도 신에 바치는 공납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少し冗長な話になってきましたが、今後の課題について最後に述べ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근무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木管の洗浄が終了後、削りくずを含めた消毒が急がれます。 네, 목간 아직 세척이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목간 세척을 끝내고 나서 삭소를 포함한 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木管群全体の性格を特定することで、発掘された場所の問題も解決するものと考えています。 이제 목간군, 이 출토된 목간이 2,000여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목간 전체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이제 유구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続いて大城祭関係の文献資料との付き合わせ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 네, 이러한 이번에는 대상제의 목간이죠. 출토문자 자료입니다. 이러한 출토문자 자료와 문헌 자료와를 비교 대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聖武天皇の大城祭の準備を担当した国の記載と今回の木管の国が違うというお話を先ほどしました。 네, 아까 전에 문헌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쇼무천왕의 이 물자를 담당하는 국이 있습니다. 행정 단위가 있는데요. 그 문헌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 단위와 실제로 이번에 출토된 목간의 행정 단위가 다릅니다. 이러한 문헌 자료와 출토문자 자료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후에 분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これは今まで知られていた資料が間違っているのか、あるいは木管にしか見えない新たなものの集め方があるのかという大きな疑問を投げかけています。 네, 이건 문헌 자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목간으로만이 볼 수 있는 뭐 다른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이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さらに、このような大量のものをどのようにして集めたのかというところが問題になります。 네, 그리고 이번에 물자가 아주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상제에 필요한 여러 물자들을 지방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이러한 많은 대량의 물자들을 납입했는지와 같은 이러한 행정 체제에 대해서도 이후에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これらのものはすべて備中の国をはじめとする各地から集められてきたものです。 네, 이러한 이 아래쪽에 지금 물자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물자들을 비중국,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비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이제 행정 단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단위에서 보내진 것인데요. また栗一つをとっても生栗、干し栗、勝ち栗、書き忘れましたが押し栗と、栗の納入の形、形態がそれぞれ違っています。 네, 이 여러 지방에서 이러한 물자들을 이제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밤 하나를 벌었을 때도 밤도 생밤이 나오거든요. 생밤이 나오고 말린 밤이 나오고요. 그리고 껍질을 깐 밤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물자를 납입하는 이 행정 단위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후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地域社会でこれらのものをどのように作っていたか、生産していたかということの解明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 네, 예, 이러한 물자들이 지방에서 보냈다고 하면 지방에서 이러한 물자들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보냈는지와 같은 바로 이번에 주제에도 관련되는데요. 지방의 이 민생과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生栗については正倉院文書によりますと、生栗は8月から12月までに見え、この間に収穫した栗はその都度食べていたそうです。 네, 이 생밤에 대해서인데요. 정창원 문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정창원 그새 갔었죠, 박사 때. 정창원 문서에 의하면 생밤은 8월에서 윤 12월까지 이제 기록에 보입니다. 문서 기록에 보이고요. 이 사이에 수확한 밤은 생밤이니까요. 바로 그대로 먹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そしてそれ以外の時には干し栗や勝ち栗として加工したものを食べ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 네, 이 시기 이외의 밤에 대해서는 말리거나 아니면 껍질을 까거나 해서 가공해서 먹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ちなみにこの一番右の木簡で生栗7トンとありますので約57リットル分の栗がやってきたそうです。 네, 이 이제 목간을 보면요. 생밤 7두로 되어 있는데요. 이 7두 지금으로 얘기하면 57리터쯤으로 됩니다. 아주 대량의 목간이 지방에서 이 도성으로 반납된 거거든요. このページだけで7+5+6なので、
18度ですので、なんとか18度だからだいたい120リットルぐらい、ちょっと拾ってこいと言われたら拾ってこれないぐらいの量の釘が納品されています。 네, 지금 세금의 목값만 봐도요. 여기에 지금 7도, 여기는 지금 5도죠. 여기는 6도죠. 다 합치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120리터 됩니다. 120리터면 어마어마한 이제 밤에 산더미로 되겠죠. 이러한 양을 어떻게 생산해서 이걸 가공한 것도 있죠. 이걸 어떻게 이제 공납을 했는지와 같은 그러한 이제 문제도 향 이후에 과제로 되겠습니다. このように大量の栗をどのようにして準備したのかということは非常に解明したい問題だと思っています。 네, 이러한 대량의 밤을 어떻게 지방에서 준비를 했는지와도 와 같은 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栗は特に栽培が奨励されている品目になります。 네, 밤은 이제 지방에서 많이 이제 재배하게끔 나라에서 장려한 그런 물자의 하나입니다. なかなか民衆の制御を明らかにするのは難しいですが、この資料群がヒントと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しょう。 네, 민중의 생업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밝히기는 어렵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목간으로부터 그 당시에 어느 지방에서 어떠한 물자를 재배하고 어떻게 가공을 하고 와 같은 민중의 그야말로 생업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군으로 되겠습니다. カツオについては馬場先生がお詳しいのであまり話しませんが、このようにいろいろな形でカツオも納品されています。 생선에 관해서인데요. 생선에 지금 이 목간을 보면 견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견어, 단단하다는 뜻이잖아요. 견어라고 하는 것은 가다랑어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가츠오부시라고 해서 가다랑어 포를 많이 만들죠. 말려서 이렇게 가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이제 견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 목간에서 발견됩니다. 이 목간에 대해서는 견어 목간에 대해서는 바바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のお話は以上になりますが、前でご覧いただいた写真はですね、下記のデータリポジトリの方から一部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ので、もう少し詳しく見たいという方は、調べてみてください。 그리고 목간을 아까 전에 이제 이미지를 포함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목간 이 고화질의 이미지가 여기에 지금 URL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URL에 접속해서 들어가보면 고화질의 목간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관심 있는 분은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橋本先生は先週言ったそうですが、今この木簡たちは展示されています。 네, 지금 이 목간들이 저희들이 가봤던 평성궁 자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은 지난주에 다녀오셨죠? 先ほどの商品開発を行ったんですね。はい。これも今売ってます。 네, 이러한 이제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굿즈의 디자인 포함해서 이러한 것을 만드는 데에는 지금 카키나가 선생님이 사장님으로서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何が本業なんでしょう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좀長かったです。すみません。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현재 발굴된 대산제 목간의 분류와 목간에 나타난 지역 생산 구조, 생산물 등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산제 목간을 통해 의식에 관해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応答の時間になります。5分ぐらい休憩しますか？大丈夫ですか？皆さんのあれで大丈夫です。このままでいいです。はい。질문 주시.
잘 들었습니다. 이동규입니다. 대상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이 폐쇄 선거례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게 대상제가 어느 정도 레벨의 인간분들이 시간과 함께 참석하는지 뭐 아까 기록을 보니까 5위도 보이고 7위도 보여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결국 이제 향후 과제이기도 한데 그 토객 내에서 비중국의 목간이 집중적으로 이제 비중국 목간이 대부분 집중되는 양상은 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야 할지 현재 뭐 일본 목간학회에서는 좀 이런 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견해가 있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2つの質問があります。まず1つ目なんですけど、大城祭というような、国の一つの祭儀ですよね。このようなこの大城祭に、どれぐらいの人が参列したのか、先ほどの資料を見てるとなんか5位とか6位とかっていうのも見えてたんですけど、官人でいうとどれぐらいの人が参加できたのかっていうのが1つの質問と1つ目の質問で、2つ目はさっきの土工の中から出てきた出土した木簡を見ると備中の国に集中しているんですよね。でこのような要素について考古学的にどのように解釈すべきなのか、日本の木簡学会とかでの公式な見解とかそういうのがあるのかどうかについてご紹介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1つ目の質問の大城祭にどれくらいの人数が参加できる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大城祭はこの、東区聴導院という朝廷で、開かれます。おつらいでいいですか。でこの朝廷に入れるのは漢字、いわゆる位を持った漢字のみになります。でその位を持った漢人がどれくらいいるかというと、大体200人前後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位って何位以上とかはないですか？5位以上に絞るとちょっと少ないような気がする。ちょっと諸説あるんですけれども、どこまでを参加者と見るかという問題もちょっと出てくるので、ここに入れるのが大体、200人ぐらいというイメージで、思っておいていただけるといいのかな。5位以上でいいですよ。5位以上にしましょうか。5位以上、実際は6位とか7位の人も儀式に関わってくるので、そこまで参加者ってすると多分200人を超えてくるとは思います。200人ぐらい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네, 이동주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인데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참석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인데, 아까 전에 소개했습니다. 이 이제 대상제가 이루어진 이 장소에 관해서 이제 동구조당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 이제 동구조당원이 평성궁 안에 있죠. 평성궁 안에 있는 이러한 제2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 이제 관에 위가 있죠. 맨 위라가 있는데 이 이제 위를 갖고 있는 관인이어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대충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인수를 보았을 때 대충 한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위까지라고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고위 이상, 5위 이상이 이제 귀족이거든요. 5위 이상이 대군일 텐데, 그런데 그 이제 밑에서 일을 하는 관여한 사람으로 보면 뭐 6위, 7위도 있을 테지만은 뭐 다 합쳐서 한 2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もう一つ追加すると、この大上級という中に入れるのは天皇とそのお付きの女官だけになります。 네, 그리고 이 대상궁이라고는 여기에서 지금 제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천황과 여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そして、天皇のその祭儀をやっているときに、フォローする人たち、補佐する人たちも含めてくると、もう少し人数が多く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네, 그리고 제2는 주로 천황과 이제 여관이 하는데요. 그 주위에 이제 보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금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続いて2つ目の質問にお答えします。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인데요. 備中の国の木簡が集中していることに対する評価ですが、
私たちはまず最初に考えたのは備中の国の出先機関がこの発掘された場所ではないのかと考えました。 さっき목간이 출토된 것이 목간이 출토된 것이 이제 토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토갱에서 대상제에 관한 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그 중에 비중국의 목간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 하는 이제 문제였는데 아마도 아까 전에 이 목간이 출토된 것이 궁외라고 했었죠. 궁 밖에 있습니다. 이곳에 비중국이 이 대상제에 관한 물자를 주로 이제 많이 담당했으니까 비중국의 출장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임시 기관이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少し詳しい説明をさせていただくと、平城京には、こちらに載っている日本各地の国の、から物が集まってきます。でそのために、物を集め、地元から都に物を集めて保管しておく場所を各国ごとに京内に作っていました。どうですか？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평성경, 해조, 경례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이제 각 물자들이 각지의 물자, 여기 지금 무슨 국이라고 하잖아요. 각 국의 물자들이 모두 여기 평성궁에 납품되었거든요. 그 납품되었다는 것을 하찰목간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이제 각지의 하찰목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이제 문헌 자료도 포함해서 지금 알려진 견해가 평성경에는 각지별로 이 각지의 물자가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중국이라고 하면 비중국의 물자를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비중국의 물자를 보관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実は発掘調査で、播磨の国のそういったものを集める場所が見つかっていたり、正倉院文書という資料からは、相模の国という国のそういったものを集める場所が平城京の中で位置を特定されています。 실제 실례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리마국 아까 전에 또 설명했었는데요. 하리마국 지금 효고현에 해당합니다. 하리마국의 물자를 주로 이제 보관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다는 것을 발굴조사로부터 알려져 있고요. 발굴조사 성과로부터 하리마국의 물자를 보관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창원 문서, 효소의 문서라고 하는데요. 정창원 문서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가미국이라고 하는 상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미국의 물자를 보관하는 것이 평성 경내에 있었다는 것도 이 고문서로부터 알려지고 있습니다. 発掘調査で見つかった播磨の国の場所では播磨の国で作られた瓦が大量に見つかったことが決め手になりました。 아까 전에 이 하리마국의 물자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곳은 그곳에서 주로 하리마국에서 만든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서 이곳은 하리마국의 물자를 보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큰 증거로 되었습니다. 今回も瓦と木簡という違いはありますが、まず考えられたのが備中の国のそういう場所が今回の発掘調査の場所ではなかったのかと考えていました。 네, 이번 발굴 조사 성과는 기와가 아니고요, 목간이지만은 마찬가지로 비중국의 이러한 출장 기관, 비중국의 물자를 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임시 관서가 이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しかし、ちょっと途中での話を飛ばしましたが、こちらの木簡が実は阿波の国という、今の千葉県というところから来ている木簡になります。 이 목간은 이번에 출토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전에 출토된 목간인데요. 이 목간을 보면 안방국이라고 하는 행정지역이 보이는데 이 안방국은 지금의 치바현에 해당합니다. 도쿄 이쪽에 있거든요. 치바현인데요. 네, 이 목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つまり一つの国、備中の国だ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で、その可能性が消えました。
あと日中の国の物資を集めている場所という可能性はなくなりました。さっきの木簡って今回出土した木簡です。はい。今回のですはい。 네, 아까 전에 이 안방국의 목간이 이번에 출토된 목간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 비중국의 목간과 같이 출토된, 이번에 이 대상제 목간이 출토된 이 토경에서 함께 출토된 목간입니다. 네, 이 비중국의 목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금의 치바현에 해당하는 안방국의 목간도 같이 출토되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곳은 비중국의 출장 기관이 아닐 것이라는 증거의 하나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うした簡易的な建物群が計画的に配置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何らかのものを集めていた場所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確かかなと考えています。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건물군이 6개 계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물군이 있는 것으로부터 아마도 뭔가 어딘가에 물자를 보관하는 곳이 여기에 있었다라고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そしてそれは現時点で大乗分と書かれた木簡が同時に出土していることから大乗祭に関わるものを集めていた場所という評価になっています。 네, 그래서 비중국의 출장 기관이라고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기울어지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와 같이 대상분이라고 하는 목간이 많이 출토되어서요. 그래서 이 건물 군과 같이 이제 보았을 때 이 토갱이 발견된 이 장소 그리고 이 건물군들은 대상분, 대상제와 관련되어 있는 임시적인 그런 이제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さらにまだあまり言うなと言われているのですがこの木簡が見つかった土坑の中から見つかっている土器の年代も奈良時代前半に収ま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알리지 말라는 그런 이제 상사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말씀드리자면 이 토갱에서는 목간만이 아니라 8세기 전역 초반이죠. 8세기 초반에 이 목간과 비슷한 연대에 가원되시다께 토기가 출토되어 있습니다. これらのことを総合的に考えると奈良時代前半には大乗祭のための何らかの施設があったというのが考古学的な現段階での見解になります。 네, 그래서 이러한 발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여기에는 대상제를 위한 그런 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少し回りくどい説明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すいません。 네,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以上です。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험했나요?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같이 저녁 먹고 술 먹을 때 장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오면은 좋은 짝을 구하지 않을까 농담도 했는데 하여튼 오늘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네, 前回お会いした時に人生の伴侶のお話もしましたけれども아니요です. 없어요です. 어디에요? 네, 先ほど聞いたのを結婚しましたかですね. 근데 このようにまた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 아주 잘 들었고 재밌는 발표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게 상당히 많은데 조금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옷에 지금 해놨는 게 대상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대상지요, 대상분요. 대상신. 너무 지자입니다. 네. 패백 지자. 예, 아마 그 동아시아적인 범위에서 보면은 이런 제사는 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신제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추수를 하면은 회복식이 나오면은 천자가 종묘에 바치고 제물로 종묘에 바치고 그리고 또 그걸 천자가 직접 시식을 하는
뭐 이런 그 제사 활동, 의식 활동이 고대부터 있었고 아마 그걸로 보건대는 이런 그 형태의 제사의 기원은 중국일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일본에서 지금 발견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건 아마 한반도에서도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이런 그 상신제사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이런 그 이게 이제 천황이 즉위를 하고 즉위 첫 해에만 상신 제사를 지내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추수감사 좀 그런 성격의 제사의 모습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사가 천자만 지내는지 지금 이 제목이 민중의 생업이기 때문에 이런 추수감사 형태의 제사가 민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나라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이제 이 상신제사의 용도로 지금 각각의 재물들을 공납을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사의 관계로 국과 천황의 연결이 천황과 아까 국북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양자 간의 그 관계를 제사의 형태에서 볼 때 이 당시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하나요? 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이 봉건제와 같은 양자 간의 어떤 그 느슨한 관계에서 충성을 표하는 그런 그 하나의 의식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뭐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저기 나오는 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물이라는 얘기인가요? 제물로서 이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폐차를 폐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제사 의식으로 제사의 의식 한 형식 의식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신성한 어떤 제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신성한 그 의식으로서 저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매장을 했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폐기를 했는지 음식은 매장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요거는 그렇지 요거를 그래서 뭐 좀 맞나요? 그렇게 질문을 좀 해봅니다. 네. 3つの質問があるんですけど、1個ずついきましょうか。まず1つ目ですけど、この大城祭っていうのは、日本では大城祭っていう名前で使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ように、天皇っていうのは天使のが一人と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ね。このように、天命を受けた人ですよね。このような天皇天使のような人が即位してからそして祭祀をする中で、こういう物資を扱うんですよね。扱って、そして各地から挙げられてきたそれこそ見栄のようなものを、天使が試食をするっていうような儀式っていうのは中国でもありますし、っていうので、日本にあり中国にもあるとすると朝鮮半島にもある可能性が高いだろうと思うんですけど、まだ見つかってないと。というので、このような観点で見ていた場合、こういう大城祭のようなこういう祭祀は日本だけじゃなくて東アジアの観点でも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ことが一つ目ですけど、一個ずつ答えていきます。そうしましょうか。감사합니다。一つ目の質問ですが、おそらく天皇とか皇帝とか関係なくその秋になって、収穫に対して感謝を捧げるという儀式は
民族学的にはおそらく世界共通の儀式だと思います。 네, 이 대상제와 같은 이러한 원장님 상신 제사라고 했었죠. 이러한 제사에 관해서는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천명을 받은 천자, 뭐 황제 천자와 같은 사람이 이제 즉위한 다음에 가을에 추수제죠. 가을에 수확한 이러한 제의를 이루는 이러한 것은 민속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거는 세계적인 그러한 제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そして私あまり中国の事例に詳しくないのですが、日本のこういった大嘗祭とか新嘗祭の最大の特徴は、天皇も神様に捧げるのですが、それを神と天皇が共に食べるというところに大きな意味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리고 이제 가키나카 선생님 이제 본인은 중국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일본의 이 이제 대상제로서 또 대상제의 특징으로서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이 이제 패배에 속하는 이러한 재물을 신에게도 천황이 신에게도 바치지만은 신에게 바침과 동시에 천황도 신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한다, 시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そして儀式が終わった後にその天皇と神が共に食べた食さをさらに、臣民たちで、皆で食べるということにもう一つ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 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신과 천황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과 천황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이 이제 재물들을 참석한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도 같이 나눠준다, 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この皆で食べるということがおそらくかなり東アジアで共通した文化では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私も考えています。 네, 이와 같이 재물을 나누어서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이제 나눠서 가진다고 하는 식용한다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東アジア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の後先生とお食事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이따가 식사 때 원장님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2つ目の質問です。 2つ目ですけれども、この大嘗祭っていうのが秋の収穫感謝祭の一つとしても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ね。で、このようなものは大嘗祭は天使が行う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今回民衆っていう話も出てたんですけれども、天使だけじゃなくてその民間のそういういわゆる秋の収穫感謝祭みたいなものもあったのかなかったのか、その事例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日本ではですね、春の田植えの時に、まず今年も豊作になりますようにというふうなお祈りをするのと、で秋に収穫を感謝するというお祭りをするということは律令の仁義令に、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規定されています。書かれています。律令に書かれています。はい。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인데요. 이러한 대상제와 같은 추수감사 제의가 민간에서도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인데, 일본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가을뿐만 아니라 봄에도 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봄은 경작을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춘경제라고 하는데요. 봄에 올해도 풍작이 되게끔 풍작을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가 이루어지고요. 가을에는 이러한 추수감사의 제의가 이루어지는데, 봄과 가을에 이러한 제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의 율령에 징기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また島根県の青木遺跡という遺跡から出土した木簡に、ごめんなさい、島根県の青木遺跡という遺跡があるんですが、その遺跡は神社があった遺跡とされています。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본의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경북 지역에서 바다를 넘어서 동해를 건너서 가는 시마네현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보이죠? 네, 이 시마네현에 아오키 유적이라고 하는
성목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아오키 유적이 있는데 이 유적에는 신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その青木遺跡から木簡が出土しているのですが、その木簡はおそらく米につけられていた、お米につけられていた木簡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네, 이 이제 유적에서는 목간도 많이 출토되었는데요. 그 목간에는 이제 쌀에 관한 하찰 목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その米につけられていた木簡の米の用途ですが、お米の用途はその神社の神様に収穫を感謝するために集められてきた米につけられた木簡ではないかという説があります。 이 유적에는 신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사는 물론 신을 모시는 곳이죠. 이 쌀의 하찰 목간의 용도에 관해서인데, 하찰 목간의 용도가 아니죠. 쌀의 용도에 관해서인데, 이 쌀은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신에 대한 추수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資料や考古学的な調査からも、地域でやっているような大嘗祭のようなお祭りがあったことは確か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로 말씀드린 대상제라고 하는 것은 궁중에서 이루어진 사례이지만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시마네 현의 사례와 같이 각 지역에서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러한 제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これで以上で。 네, 이상인데 괜찮을까요? 네, 네, それで3つ目なんですけど、天皇と、備中国とかなんとか国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この国の関係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祭祀の形態から見たときに、この国の存在っていうのと天皇の関係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備中国が物資を旧州奈良にですよね、奈良に送ったっていうのは奉納品として送るんですよね。送ったっていうのは天皇への忠誠を表すためのものですかっていうのとで天皇への忠誠を表す儀式の一つにもなるのかっていうこととで、この大乗祭木簡が一括して捨てられたんですよね、一つの穴に。ではこのように、これが一括して、捨てられたっていうのはこれが他の木簡と違っていて、神聖視されたためなのかっていう質問です。はい、忠誠心が示されたかどう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大乗祭というお祭りは基本的に、今まで、この木簡が出るまで私たちが考えていたのは、天皇が支配するこちらの地図ですね、こちらの国のいろんな各地から集まってくるものを神様と一緒に、お供えして食べるということに、天皇が全ての国を支配しているよということが体現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きました。 세 번째 질문에 관해서인데요. 이 국과 천황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국이라고 하는 행정당인가 이제 천황에게 충성을 이제 표하는 그런 이제 이식에 관해서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인데, 먼저 이 대상제에 관해서 보았을 때 이 대상제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제의 물자를 이 공납하는 것은 각 지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이 이제 돌아가면서 물자를 공납하거든요. 이러한 이제 천황의 이식에 각 지역의 물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천황이 각 지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しかし今回特定の備中の国という特定の国に集中したということは先生がおっしゃるように何か別の意味を考える必要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とも考えています。 네, 그런데 이번에 성무천황의 이 대상제에 관해서 다른 지역도 조금 보이지만요. 그런데 이제 비중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다른 의도도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これは馬場先生が言っていた話というふうに前置きしておきますが、備中の国を含むこの備前、美作、備中、備後という国は古墳時代に吉備の国という一つの国でした。でこの吉備の国という国は
奈良の大和朝廷と対立する関係にあった地域でした。そこに馬場先生は意味を見出したいというふうに熱く語っておられたことを昨日のように思い出します。 마바 선생님의 견해를 소개드리자면요. 이번에 이 대상제 목간에는 비중국의 목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비중, 비전, 비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비중, 전, 중, 후가 있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것을 나눴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 고훈 시대에는 키비국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이러한 행정탑이었습니다. 키비국이었는데 그걸 이제 후에 이제 관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비중, 비전, 비중, 비후 거기에다가 미마사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국을 만들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키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훈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고요. 고훈 시대에 존재했던 이 이제 키비국은 원래 이제 야마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훈 시대 야마토 조정이 중앙 집권 체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이 중앙 뭐라고 하죠? 중앙 체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야마토 지금의 나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나라 지역의 야마토 조정과 기비 요 이제 지역에 관해서 이제 요 이제 중국 지역과 야마토 조정은 고순 시대에 대립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기비국이 아주 힘이 셌습니다. この大和と吉備という今申し上げた歴史の的な背景があってこの備中の国が選ばれたという可能性も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원래 이제 고순시대에 좋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이제 야마토 조정이 기비국을 이제 모두 통치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단계에 있어서 일부러 이 비중국을 지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바바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そして木簡が廃棄された背景ですが、この木簡群に関して、私は特に神聖視されたものというふうにはあまり考えていません。 네, 그리고 이제 목간이 이제 한 번에 한 구덩이에 같이 이제 폐기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신성한 것이어서 한 번에 같이 이제 폐기된 것이라고 카키나카 선생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先ほど調査の成果のところでお話ししましたように非常に丁寧に、埋めてはいるのですが、これはあくまでこの土地が下を掘るとこのように水が湧いてくるので、沈ま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土木工事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네, 아까 전에 이 발굴 양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여기에 지금 지하수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교란이 이제 심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번이나 파헤치고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지하수가 심하고 하니까 지금 고고학적으로 부엽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엽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이 가라앉지 않도록 이제 이거 지하수가 더 이제 위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이제 나무거나 나무 부스러기 그리고 이제 나무 가지 같은 것으로 이 땅을 메우는 그러한 이제 공법이거든요. 그러한 공법의 하나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木簡や木質の異物を土の中に混ぜることによって、沈下を防ぐという土木工事の方法は平城京や平城宮の中で、よく見られる行為です。 네, 이와 같이 나무 부스러기 그리고 이제 목편 같은 것으로 이제 땅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토목 공법에 관해서는 평성궁, 평성경 모두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공법입니다. そのため、この場所で、木簡から荷札がごめんなさい、物から木簡が外されて廃棄されたという事実は動かないと思いますが、それはあくまで、物の取り扱い上そのようになった結果ここに埋められたもの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네, 이번에 소개한 이 이제 흙구덩이의 토경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이제 구덩이에서 집중적으로 이 대상제에 관한 목건이 많이 이제 술토되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토목 공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しかし先ほどイドンジュ先生からのご質問にもあったようにこの場所をどう考えるか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 하지만 아까 전에 이동주 선생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출토된 이 토갱의 이제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この場所が仮に何らか大城祭に関わって何らかの重要な場所であるというふうな解釈がなされた場合、この土坑に埋められた木簡の廃棄の様相も変わ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네, 이 이제 자리가 주장문과 맞지 않다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리가 대상제와 관련되는 그런 이제 필요한 장소일 경우, 요거 이제 짧게 생각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今後の調査のにおいて大事な視点を提供していただいた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와 같이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센세도 됐어. 네? 센세도 됐어.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대상제 목강이 거의 다 합찰인데 이게 같은 시기에 변성구에서 나오는 합찰하고 뭔가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나 글자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뭔가 일반적인 합찰과 뭔가 차이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今回のその大城祭木簡がほとんど荷札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平城宮でいっぱい出てる同じ時代の、全国からの荷札と比べて何かこう文字の書き方とか、木簡の作り方とかで、何かこうなんていうか差があ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伺いたいです。ですね、そもそも備中の国の木簡がこれだけたくさん出たというのが何せ初めてのことです。 네, 이 이제 비중국의 목간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요. 전에는 이와 같이 비중국의 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そして備中の国の荷札木簡の文字について言えることは字が汚い。 네, 비중국의 목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글자가 예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これ今やっている展示用に選んでいる木簡なので比較的字が読みやすくかつ綺麗なものを選んでいますが、例えばこの備中の国の中をですね、仲良しの中人弁がある中で書いたりとか字の規範も結構乱れている傾向にあります。 네, 이번에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가져온 목간 사진은 전시를 위해서 찍은 이제 특별한 그나마 상태가 좋은 목간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은 편이고요. 글자도 그나마 깨끗한 편입니다. 다른 이제 남아있는 여기에 이제 소개하지 않은 목간을 보면 글자가 더 난잡하고요. 그리고 비중국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 중자가 이제 중간 중자를 많이 쓰는데 이 중간 중자가 아니고 인변을 붙여서 그 이제 충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의 이제 용자에 있어서도 어느 한 규범이라고 할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これは同時代の他の長屋桶木簡とかでも言えることなんですが、例えばこの鉄太軍の表記が哲学の鉄に多いに見えないな多いと書く場合と、手と田んぼの田と書く場合がありますが、こちらがいわゆる正しい表記で、こちらは昔の名残みたいな表記がごちゃごちゃに混ざって出てくることも一つ特徴かな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이 비중국 아래 이제 군 이름인데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하고 제일 두 번째 하고 여기 지금 한자가 다르지만은 표현한 것은 일본어로는 같은 군을 표현합니다. 우리 지금 한자음을 보면 철다군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전군으로 해서 한자음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이 오른쪽은 일본어 후능으로 읽으면 이것도 대따로 되거든요. 철따도 대따로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다르지만은 같은 군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 이제 오른쪽에 수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표기법은 전통적인 더 오래된 그런 이제 표기법인데 여러 가지 표기법이 섞여 있다는 것도 이번에 이 이제 비중국의 목간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また隣のこちらの下津道郡の木簡ですが、これも奈良時代前半の合理制下の木簡、国郡合理の時代の合理制下の木簡でよくあることではあるんですが、表面に備中の国下津道郡旗子をリまで書けばいいのに、リが裏面に行くとかですね、文章と全く意味のないと、意味が途切れてしまうところで、裏面に行ってしまうなど、ちょっとあまりこう木簡文字の書き方というか文字の規範意識というところに、やや疎さを感じる木簡が多いです。これはただ奈良時代前半では、割とあることなのかなと思います。네, 그리고 여기 지금 40번 목간을 보면 비중국 하도군 진향하고는 직하고 뒷면에 리자가 오거든요. 국군향리, 행정단위 국군향리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라 시대 중후기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표기법이 좀 많이 이제 따듬어집니다. 따듬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직 밑에다가는 이제 리가 직리니까요. 이걸 이제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라 시대의 초반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표기법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표기법이 보여진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備中の国といえば吉備の真備の出身、学者で有名な吉備の真備の出身の国なので、もう少し、洗練された字を書いてくるのかななんて思ってたよと馬場先生は言ってました。 네, 그리고 이제馬場 선생님의 견해를 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키비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키비국의 유명한 뭐라고 하죠?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비노 마키비라고 하는 길비진 기비였나요? 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나라의 켄토시였다는 데서요. 켄토시. 견당사로서 당나라까지 가서 유학을 한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키비노 마키비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해서 글자를 더 예쁘게 잘 쓸 줄 알았는데 글자가 이렇게 난잡하고 보기 좋지 않을지는 생각 못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形の方はこんなもんかなというのも感じるんですが、特にちょっと加工が粗い部分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それも奈良時代の前半だと比較的粗い加工でちょっと切り込みの、これちょっと見づらいんですけど切り込みの入れ方が若干この大きさが違っていたりとか左右が対称になっていないとかっていうものがやっぱり多く見られますけど、それもやっぱり奈良時代前半の他の木簡と比べてもよくある傾向なのかなというふうな印象を今のところは受け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제 목간의 형태에 관해서인데요. 이 홈을 봐도 이 27번 홈의 경우 좌우가 대칭되지 않죠. 네, 이와 같이 이제 홈 형태도 크게 이제 예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간의 이제 형태에 관해서도 나라 시대 초반기에 다른 하차 목간도 같은 이제 이러한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나라 시대 초반기에 전체적인 그러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ちょっと少し備中の国を貶めすぎたんで弁護しておきますとただ奈良時代の前半にここまでしっかり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備中の国というのは比較的先進文字文化という観点でいうと先進的な国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だからこそ、大城祭という重要な局面を任されている国だというふうな考え方もでき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 네, 그런데 비중국의 이제 하찰 목간의 글씨가 예쁘지 않다거나 이제 목간 형태도 이제 예쁘게 따듬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 시대의 초반기에 다른 이제 하찰 목간과 같이 이제 대비해서 보았을 때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이 비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그나마 선진국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대상제의 공납품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지목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すいません、ちょっとざっくりしたお答えになってしまって申し訳な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深間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